도대체 왜 나는 주식만 하면은 잃는 걸까? 남들처럼 수익 나는 매매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강의도 듣고 리딩방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 영상도 수백 개는 본 것 같은데 막상 내 손으로 매매하려고 하면은 또 똑같이 잃고 있더라고요. 나만 안 되는 건가? 이젠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 기술보다 왜 자꾸 읽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제자리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읽는 것의 진짜 이유,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혹시 종목 선정 전에 또는 매매 전에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시나요? 시장은 즉 코스닥, 코스피는 전체 종목의 반평균 지수로서 코스닥, 코스피 도합 3,000개 종목의 평균 지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내리면 평균적으로 주가가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살 종목이 내릴 확률이 높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시장이 오르면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다 오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가 살 종목도 오를 확률이 높은 거죠. 첫 번째는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럴 때 아무리 좋은 종목과 타점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지 확률 또는 종목이 하락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수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장이 좋은 시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보통 이동평균선은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나누고 단기 이동평균선은 5일선, 10일선, 15일선, 중기 이동평균선은 21선과 61선이 됩니다. 장기로는 121선과 241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추세에서는 최근에 단기 이평의 방향은 상승을 타다가 다시 하락으로 떨어지는 현재 단기의 흐름은 하방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은 단기와 중기 사이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0일 이평선 또한 하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단중기 추세도 내려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기의 흐름은 현재 122평이 하방에서 횡보로 진입을 했고 이 가격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122평의 추세는 상방으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42평인 초장기의 흐름은 여전히 하방인 것을 현재 차트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소액으로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며 이렇게 22평선이 상방이면서 12평선, 5이평선 모두가 우상향 정별에 위치해 있을 때는 단기적 흐름에서는 매매하기 되게 좋은 장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방일 때는 단타 또는 소액으로만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 이런 장에서는 좀 더 길게 가져가도 무방한 장이다라고 이평선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추세가 하락인지 상승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매매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면서 수익을 올리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대금과 시총이 큰 종목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주식,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은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급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싸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매집을 한다는 것은 지하실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매매 방법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이 거래 대량 또는 시총이 큰 종목인지를 봐야 하고 거기서 매매를 하는 것이 수익 확률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보조지표로서 거래량도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을 켜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이 메뉴바를 통해서 거래 대금이라고 치면은 아래 거래대금 지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세팅은 아마 같은 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저는 거래량과 마찬가지로 캔들의 색상과 맞춥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양봉에서는 거래 대금의 캔들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하락할 때는 음봉에서는 거래 대금도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거래 수급과 이 가격을 방향성을 일치해서 보기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비교 기준을 비교 없음에서 가격 차트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색상을
캔들과 맞출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너무 귀여운 종목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고려 대상이 아니고 기준을 나눈다면은 오늘 지수가 하락인 장에서는 최소 그래도 거래대금 기준 200억 이상, 300억 이상 터져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하고 그 상승장 같은 경우는 500억 이상 거래대금을 가진 종목을 최소한으로 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대금이 제일 많은 종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총이 큰 종목들은 평균 거래대금이 보통 1조가 넘는데 얘네들은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에 큰 수익을 벌기에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이 종목이 주도 테마인가 그리고 그 테마 안에서도 주도주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제 블로그에 오늘의 급등주 및 테마 분석이라고 해서 등락률이 제일 높은 순위로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터진 종목들을 작성을 하고 있고 그때는 영웅문의 0164번 가격 급등 기준 상위 종목 화면창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 테마에 속하는지를 작성을 하면서 어떤 테마들이 오늘의 시장을 이끌어갔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특정 테마에 속한 종목들의 등락률에 따라서 그 테마 전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공을 해주는 핀업의 테마록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매일같이 이 사이트의 테마록을 참고해서 이제 당일날에 어떤 테마가 좋았고 어떤 테마는 많이 빠졌는지를 참고를 하면서 테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상한가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정리를 하면서 좋은 타점이 오는지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만든 검색기를 통해서도 수급이 많은 주도 테마의 주도주 그리고 걔네들이 제가 원하는 타점에 왔을 때 공략하는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장에서의 주도 테마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주도주가 어떤 것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에 이 세 가지 조건들이 만족한 다음에 비로소 매수할 타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매매 선정한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2차 급등 매매 또는 역이상초, 역배열 이평선, 상승 초입 구간에서 참는 매매법을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 오르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지만은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1차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시면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지 라인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이 라인에 많이 접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깨고 다시 올라왔고 여기서도 깨고 다시 올라왔지만 아랫꼬리에서 지지를 받고 깨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시 여기서는 저항을 받는 몇 번씩 부딪힌 자리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점이 많으면 이 라인은 지지 저항으로서 의미가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년 전이지만 이때도 이 라인에서 많은 저항을 받고 지지도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라인에 왔었을 때 눌림목 매수를 해본다면 2차 급등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수 타점을 보는 한편 반대로 이제 저항 라인 어디까지 올라가서 떨어질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고점 꼬리 자리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241선이 1차 저항, 2차 저항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항 자리에 붙었을 때는 만약에 반등을 해서 올라올 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팔아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매매하기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횡보 중인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11선의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봉을 봐도 이런 지지 라인이겠죠. 여기서 이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차트가 생기면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저는 살 때 종목이 오를 거라고 믿지만 한번 개미털기로 떨궜다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따라서 1차 매수에 풀 매수하지 않고 분할로 사는 편입니다. 보통 어디까지 떨어지면 내가 손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위치는 보통 이 파동의 크기 또는 이평선의 위치를 통해서 판단을 하면서 나눠서 삽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 22평 밑으로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 기준봉의 시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가를 정한 다음에 매매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가까지는 마이너스 22%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참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보통 이평선 마이너스 9 이만큼까지는 내가 참겠다 그러면은 7% 마이너스를 내가 참을 건데, 그러기에 여기서 풀매수 하기는 좀 부담이 되며, 여기서 난 20% 다시 초록색 선에 닿았을 때는 40%, 21선에 닿았을 때는 내가 나머지 40% 사서 총 100%를 맞추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분할하는 비율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이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무조건 손절한다, 이 원칙은 지키는 것, 손절까지가 이 매매 시나리오의 마무리가 된다를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게 어디서 반등할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절할 때도 그만큼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적게 사면 손절할 때 부담이 적고요. 위에서 샀다가 올라가면 물론 수익은 더 많이 보겠지만은, 내려오면은 그만큼 부담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손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씩 계시는데, 손절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내 그룹보다 더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방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산 종목이 떨어져서 팔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거나 손절이 칼같이 안 나간다면은, 내 그룹보다는 큰 금액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속 줄여서 어느 순간 참고 견딜만 하다, 이 수준이 오면은 그 금액이 내 그릇에 맞는 매매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줄여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단주 매매나 종목당 10만원으로 원칙적으로 정해서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먹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요. 여기서는 이 121선의 지지를 받고서 반등을 했는데, 한번 1차 상승 파동이 나온 자리는 종목이 강하고 이슈가 살아있다면은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매매를 하는 기법입니다. 요게 없을 때보다 더 확률이 높아서 이런 근거 있는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는 보통 1차 급등 자리를 찾고 매물소와 조정을 거친 뒤에 지지 자리를 찾아서 매수를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로서 진입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정한 손절 라인을 이탈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처음 1파가 나온 다음에 이 조정 자리에서만 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파, 2파, 3파 먹고 또 4파가 나오고 여기서 조정 받을 때, 여기서 또 한번 반등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보다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큼 강한 종목이 아니고서는 첫 반등에서만 매매를 한다. 그 외에도 손실을 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